즐겁게 교과서 수학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페이지로는 43쪽, 44쪽, 45쪽, 46쪽 4페이지를 할 거예요. 우리 중단원 이름이 단항식과 다항식의 계산 단원이거든요. 여기서 뭘 배웠냐면 지수법칙도 배웠고요. 지수법칙 배웠고요. 그 다음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배웠고요. 그리고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배웠고요. 끝이네요. 그렇게 배워가지고 계산하는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 법칙 정확하게 아시고 계산 순서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항상 연산 계산 강조를 하는데 중요해요. 이게 돼야지 더 이게 나아간 응용 문제도 푸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계산 문제 중요합니다. 눈으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 교과과정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계산 문제들은 눈으로 계산하시는 것보다 손으로 직접 쓰면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손으로 하는 계산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 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처음엔 다 손으로 연습을 하세요. 손으로 연습하고 그게 익숙해져야지 머릿속으로 암산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머릿속으로 무조건 암산을 해주시면 계산이 오답이 날 확률이 높아져요. 반드시 손으로 연습하시고 그게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갈게요. 다음식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하네요. 자, 지금 보세요. a제곱이랑 또 a를 곱하면 a가 3번 곱해진 게 되는 거니까 a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b가 하나 있어요. b가 4개 있어요. 그럼 총 b가 몇 번 곱해지는 거예요? b가 4번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a 세제곱, b 4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지수법칙 이용해 주시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x의 세제곱을 또 2번 곱한 거잖아요. 이때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네들끼리 곱해 주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x의 6제곱 곱하기 x의 제곱인데 이때는 밑이 같은 두 거듭 제곱을 곱해 주실 때는 지수끼리 더해 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6에서 2 더하면 얼마인데? 8이죠. 그래서 x의 8제곱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거 2개를 먼저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이때는 앞에 있는 지수가 더 크니까 11이 3보다 크니까 지수끼리 뺄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럼 a의 몇 제곱이 되는 거예요? 11에서 3을 빼면은 8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a의 8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이 되는데 얘도 밑이 같은 두 거듭 제곱의 나눗셈에서 앞에 있는 지수가 더 크네요. 그럼 이때는 지수끼리 빼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a의 8에서 5를 빼면 얼마? 세제곱. 그래서 a의 세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얘를 먼저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y의 8제곱 얘는 지수끼리 곱해요. 그러면 나누기 y의 4제곱이 되고요. 지금 밑이 같은 두 거듭 제곱의 나눗셈에서 앞에 있는 지수가 더 크기 때문에 지수끼리 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y의 8에서 4 빼면 얼마예요? 4가 되겠죠. 그래서 y의 4제곱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는 여기 있는 세제곱이 a제곱에도 세제곱이 되고요. 그럼 이때 이 2랑 3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의 2, 3, 6제곱 그리고 b는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의 6제곱, b의 세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있는 5제곱이 여기 y 4제곱에도 5제곱 그 다음에 x제곱에도 5제곱 그리고 마이너스에도 5제곱이 되는 거죠. 일단 마이너스 1, 부호 먼저 정할게요. 마이너스를 홀수번 제곱한 거니까 마이너스로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y 4제곱은 지수끼리 곱해주시면 y의 4, 5, 20제곱 그리고 얘는 x의 2, 5, 10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자, 계산 순서 얘가 먼저요. 그리고 얘도 먼저예요. 얘를 먼저 계산해 볼게요. 그럼 x의 5, 3, 15제곱 곱하기 x의 4제곱 나누기 얘는 얼마요? x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앞에 거 먼저 계산해 볼게요. 그럼 x의 지수끼리 더해주시면 되니까 19제곱 나누기 x의 4제곱이에요. 그죠? 그럼 이때는 지수끼리 빼주시면 되겠죠. 앞에 있는 지수가 더 크니까요. 그래서 얘는 x의 19에서 4를 빼면 얼마요?
15죠. 그래서 x의 15제곱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2번 또 볼게요. 요거 먼저 계산해 주시면 a의 20제곱 나누기 요거 계산해 주시면 a의 6제곱 곱하기 요거 먼저 계산해 주시면 a의 9제곱 이렇게 되겠죠. 앞에 거 먼저 계산을 해줄게요. 앞에 거 먼저 계산해 주시면 지수끼리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20에서 6을 빼면 14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a의 14제곱 곱하기 a의 9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때는 지수끼리 더해주시면 되잖아요. 더해주시면 a의 얼마니? 23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a의 23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봐주시면 잘 안 보이나요? 조금 확대를 해드릴게요. 3번 문제를 보시면 지금 2xa제곱 y의 전체 b제곱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 있는 좌변을 b로 이렇게 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2도 b제곱, 2의 b제곱, x의 a 곱하기 b제곱, 즉 ab제곱, 그리고 y의 b제곱이 되는데 얘랑 8 x 6제곱 y c제곱이랑 같대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맞춰보시면 돼요. 맞춰보도록 할게요. 무슨 색? 이 색으로 할까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상수 부분이잖아요. 상수 부분이 같으니까 8은요. 2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2의 b제곱이 2의 세제곱이니까 밑이 같으면 등식인데 지수끼리도 같겠죠. 따라서 b가 3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내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b가 3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걸 볼까요? 요걸 볼게요. 지금 얘랑 x의 ab제곱이랑 x의 6제곱이 같잖아요. 근데 b가 3이라는 거를 구했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x의 3a제곱이랑 x의 6제곱이랑 같아요.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도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3a는 6이 되니까 양변에 3 나눠주시면 a는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는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나머지 c 구합시다. 여기 있는 이 친구랑 같겠죠. 그래서 y의 b제곱이 b가 3이니까 3제곱이랑 y의 c제곱이랑 같아요. 밑이 같아요? 지수끼리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c도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는 2, b는 3, c는 3 이렇게 구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 선생님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푸시는 거 잘 보셔야 돼요. 2의 세제곱을 a라고 할 때 16의 세제곱을 a를 사용해서 나타나면 a의 k제곱이라고 하는데 이때 자연수 k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든 나는 16의 세제곱을 어떻게든 2의 세제곱 형태로 나타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지수법칙을 이용해서요. 그러면 한번 나타내 봅시다. 선생님 어떻게 나타냈는지 한번 보세요. 16은요. 2의 몇 제곱이게? 4제곱이에요. 그죠? 그래서 16 대신 2의 4제곱을 대신 적을게요. 그거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때 여기 있는 친구랑 여기 있는 친구가 자리가 바뀔 수 있어요. 즉 2의 세제곱 곱하기 4제곱 이렇게도 가능해요. 왜요? 어차피 얘네들 곱하면 10이거든. 얘네들 곱해도 10이거든. 어차피 서로 곱해서 똑같은 12가 나오면 되니까 그냥 둘이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잖아. 어떻게든 2의 세제곱으로 만들라고. 그럼 2의 세제곱 대신에 a를 그대로 대입을 하신 거예요. a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a의 얼마? 4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k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예요. 여기 k 자리에 4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5번 문제. n자리 자연수일 때 n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자릿수 맞춰주시는 문제. 자, 선생님 푸는 거 역시 마찬가지 잘 보세요. 우리가 n자리, 예를 들어서 세자리 자연수라고 하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자리로 맞춰져 있잖아요. 그죠? 이 자리가 몇 개인지를 구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해주셔야 되는데, 보시면 이런 자리수, 몇 자리 자연수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주실 거냐면, 요 i를요, 10의 거듭제곱으로 맞춰주실 거예요. 10의 거듭제곱으로. 왜 10의 거듭제곱으로 맞춰주는지 일단 선생님 풀이하는 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할 거냐면, 지수를 똑같이 맞춰줄 거예요. 왜냐면 10이라는 i는요. 2 곱하기 5잖아요.
그죠? 그러면 10의 예를 들어서 n제곱이라는 친구는 여기에도 2의 n제곱 곱하기 5의 n제곱 이런 형태로 나타내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요, 지수를 낮은 쪽에, 어차피 2호밖에 없으니까 낮은 쪽에 맞춰봅시다. 5가 낮은 쪽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2의 9제곱을 살짝 쪼갤게요. 2의 4제곱 곱하기 2의 5제곱. 어차피 얘네들 계산하면 2의 9제곱 되는 거 맞죠? 그리고 곱하기 5의 5제곱.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냐면 이 부분 2의 5제곱 곱하기 5의 5제곱이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5의 전체 5제곱이랑 똑같아요. 지수법칙이죠. 우리가 요 아이를 이렇게 약간 분배하는 것만 배웠는데 거꾸로 묶어내는 것도 가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앞에 2의 4제곱 그대로.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2 곱하기 얼마예요? 1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2의 4제곱 곱하기 10의 5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지금 10의 5제곱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뒤에 0이 몇 개라는 소리예요. 0이 5개란 소리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 하고 1 이렇게 왔을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왔을 거고 그리고 이 친구는요. 이 친구는 얼마예요? 2를 4번 곱하면 16이죠. 그러면 16 곱하기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16에다가 뒤에 0만 5개 붙이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몇 자리수인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하나, 둘, 셋, 넷, 5, 6, 7. 그래서 얘는 7자리수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n의 값은 얼마? 7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뭐 숫자 바꾸고 응용 바꾸고 여기다가 뭐 3이나 7이나 다른 아이가 곱해져 있고 뭐 이런 여러 숫자가 더해지는 유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항식의 덧뺄셈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류항 기억하시죠? 매우 중요합니다. 동류항끼리 묶어서 계산하는 거. 자, 그러면 괄호를 먼저 풀어주셔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1로 분배를 하고 얘도 플러스 1로 분배를 해서 괄호가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괄호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동류항 2a랑 6a랑 동류항이에요. 둘이 더해주시면 8a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5b랑 마이너스 3b랑 동류항이에요.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8b 이렇게 되겠죠. 그죠? 1번의 정답은 8a 빼기 8b가 되는 거고요. 2번 볼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얘를 앞에 있는 괄호는 플러스 1로 분배를 하는 거니까 결국 그냥 괄호만 없어지는 5a 빼기 3b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로 그 다음 괄호를 분배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a는 플러스 a,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7b는 마이너스 7b 이렇게 돼요. 그죠? 동량 계산할게요. 그러면 5a 더하기 a는 얼마? 6a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3b 더하기 마이너스 7b는 얼마? 마이너스 10b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도 플러스 1로 분배를 해주시면 괄호가 없어지는 효과만 있고요. 얘도 플러스 1로 분배하시면 괄호가 없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그대로 동류항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3x랑 마이너스 x랑 동류항이에요. 더해주시면 2x. 마이너스 2y와 플러스 6y가 서로 동류항이에요. 더해주시면 플러스 4y. 상수항인 5랑 마이너스 2끼리 상수항끼리 동류항이라 그랬죠. 계산해 주시면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플러스 1로 어차피 분배를 해주시는 거라서 그냥 괄호만 없어지는 효과 그냥 적어줄게요. 6x 더하기 5y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고요. 뒤에 이 괄호는 마이너스 1로 분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플러스 2x 플러스 8y 빼기 3이라고 전개를 해주시면 되고요. 동류항 정리. 6x 더하기 2x는 8x. 5y 더하기 8y는 얼마? 더하기 13y 이렇게 될 거고요. 상수항인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7번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얘를 계산했을 때 x의 개수와 상수항을 각각 구해달라고 하네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얘는 2로 이렇게 분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2는 4x 플러스 2, 3, 6 이렇게 될 거고요. 뒤에 있는 괄호는 마이너스 3으로 분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2x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마마 만나서 플러스 되면서 3x 그 다음 뒤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동량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6x제곱은 마이너스 4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4x랑 그리고 3x랑 동량이에요. 둘이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x가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6 더하기 마이너스 3 상성끼리 더해주시면 더하기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때 x의 개수, x 앞에 곱해진 i는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래서 x의 개수는 마이너스 1, 상수항은 얼마? 여기 있는 3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얘는 어떻게 돼요? 지금 분모가 다른 두 분수를 더하거나 빼는 형태죠. 그럼 이때 뭘 해주셔야 돼요? 제일 먼저? 통분을 해주셔야 돼요. 통분. 그럼 통분은 어떻게 해요? 분모를 공통분모로 맞출 건데 그 공통분모는 이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럼 2하고 3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예요? 6이죠. 그래서 얘를 6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럼 보세요. 6 빼기 6 그러면은 얘를 분모를 첫 번째 친구 얘를 분모를 6으로 만들려면 분모 분자에 얼마를 곱했을 거예요?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해 주셔야 되겠죠? 통분하실 때는 3을 곱했을 거예요. 근데 분자 조심하세요. 분자에 3을 곱해 주실 때는 반드시 원래 있던 이 친구 괄호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3으로 분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339x 더하기 326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분모 분자에 통분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했겠어요? 마이너스 2를 곱했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이렇게 곱했을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플러스로 바꾸고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분배를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분배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2x제곱 그리고 이렇게 분배해 주시면 플러스 2는 4x 이렇게 분배해 주시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분모를 이렇게 해서 동량 계산 한번 해볼게요. 3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제곱은 x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9x 더하기 4x는 마이너스 5x가 되고요. 6 더하기 마이너스 2는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혹은 좀 쪼개가지고 어떻게 쪼개느냐. 이렇게 쪼개서 6분의 1x제곱을 6분의 x제곱 하셔도 돼요. 마이너스 6분의 5x 더하기 6분의 4는 약분해서 3분의 2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국어 문제 볼게요. 복잡하죠. 복잡한 거 계산을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 계산 연습하실 때는 반드시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조금 익숙해지면 속도 빨리 하는 거고. 아시겠죠? 계산을 절대로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괄호 푸실 때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푸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소괄호인 이 친구부터 풀 거예요. 이 친구를 어떻게 풀 거냐? 앞에 있는 마이너스 1을 분배해서 풀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 더하기란다. 마이너스 1을 곱해주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y 빼기 2y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앞에 마이너스 y 그대로 그 앞에 2y 제곱 그대로. 그래서 여기 있는 중괄호가 소괄호로 바뀌고요. 2, 그 다음에 앞에 y 더하는 거, 앞에 y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더하는 것까지 그대로. 그 다음에 2로 바로 분배를 해주셔도 되지만 괄호 안을 먼저 동량 정리하신 다음에 분배를 하시는 게 계산 실수가 훨씬 덜해요. 자, 2y 제곱 빼기 2y 제곱 그대로 상쇄돼서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y 더하기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y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빼기 3 이렇게 될 거예요. 앞에 2 곱해주고 그대로 그 다음에 2로 분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빼기 2, 3, 6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동량 정리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y제곱 요거 플러스 y 더하기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3y 이렇게 되고요. 상수항 하나밖에 없네요. 마이너스 6.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y제곱 빼기 3y 빼기 6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를 봐주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를 이용하여 직육면체를 만들었을 때 평행한 두 면에 있는 두 다항식의 합이 모두 같대요. 이때 A에 알맞은 식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이렇게 보이시죠? 10번 문제. 자, 일단 평행한 거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평행한 거. 뭐랑 평행을 하냐면, 지금 얘랑, 얘가 평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얘랑, 색깔이 비슷하네? 얘랑 얘가 서로 평행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요거 6x 빼기 5y 더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6y가 4x 더하기 2y 더하기 a랑 같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평행한 친구들끼리 얘 합은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식을 세워주시면 얘 먼저 적을게요. 얘 먼저 적어주시면 a 더하기 4x 더하기 2y 요 친구가 결국 뭐랑 같냐면 6x 빼기 5y 빼기 x 더하기 3y랑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변을 먼저 정리를 할게요. 그럼 동량 정리해 주시면 6x 빼기 x는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y 더하기 3y는 마이너스 2y가 돼요. 그게 a 더하기 4x 더하기 2y랑 같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을 이항을 시킵니다. 이항할 때는 그거 아시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항하실 때는 부호가 반대부호로 바뀝니다. 갑자기 부호란 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4x는 마이너스 4x로 2y는 마이너스 2y로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할게요. 5x 빼기 4x는 몇 x가 돼요? 그냥 x, 1x니까 그냥 x 이렇게 될 거고요. 2y, 마이너스 2y 더하기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4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빼기 4y가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를 봐주시면 다음을 계산하라고 하네요. 계산하죠. 자, 1번 문제를 봐주시면 자, 우리가 수를 계산하실 때 수를 먼저 계산해서 앞에 보낸다고 했어요. 그럼 4, 5, 20. 그리고 알파벳 순이니까 x세제곱 곱하기 x4제곱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더해주시면 x의 7제곱, y 곱하기 y제곱은 또 여기 지수 1이 생략이 돼 있는 거죠. 1 더하기 2하면 y의 세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0x의 7제곱, y의 세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먼저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따로 할게요.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a 세제곱, b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곱하기 2의 제곱, a의 제곱, b의 제곱이니까 4a 제곱, b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이랑 4를 곱하면 마이너스 4. a 세제곱이랑 a 제곱을 곱해주시면 지수끼리 더해서 a의 5제곱. b 세제곱 곱하기 b 제곱은 지수끼리 더해주시면 b의 5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a 5제곱, b 5제곱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3번 바로 갈게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선생님이 분수 형태로 나타내볼게요. 분수. 나눗셈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뒤에 오는 친구는 분모로 보내잖아요. 분모로 보낼 때 얘를 2를 이렇게 분배해서 계산하고 가실게요.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은 플러스가 되고요. 10의 제곱은 20 아니에요. 제발 10에다가 2를 곱하지 마세요. 10의 제곱입니다. 10 곱하기 10은 100이에요. 100. 지금 찔린 친구 있죠? 보시면서. 그래서 A의 제곱 그리고 B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분자에는 그대로 올리면 되겠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약분 파티 하시면 돼요. 약분을 어떻게 할까? 를 보십시다. 4로 약분이 되네. 4로 약분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부호 먼저 결정해주세요. 부호는 마이너스 먼저 결정해 주시고 얘는 428, 428, 45, 20 2랑 25 더 이상 약분 안 되고요. a제곱, a제곱 그대로 다 약분이 되고 b세제곱, b네제곱, b세제곱, 세제곱 약분돼서 여기는 b가 하나만 남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25b분의 2 그래서 마이너스 25b분의 2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초록색으로 해야지.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같은 경우 얘를 먼저 제곱을 한번 해볼까요? 얘는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하실 거예요. 일단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339 x의 2는 4제곱 y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주시고 요 x, y 제곱이 원래는 이렇게 분자에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역수를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3xy 제곱분의 2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시는데 보시면 부호 먼저 결정할게요. 왜냐면 부호 실수 굉장히 많거든요. 부호 마이너스로 결정해 주시고 약분 파티를 하시면 돼요. 3일은 3, 3, 3, 9 그죠? 그리고 3 곱하기 2는 6 그리고 여기 x 하나 여기 x 하나를 약분해서 x 하나 없어지고 x 세제곱이 남고 y제곱 y제곱 그대로 다 약분이 되고요. 그죠? 그러면 x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6x 세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 계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첫 번째 계산부터 가볼게요.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 할게요. 그럼 얘는 일단 6ab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a 세제곱 나누기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분수로도 한번 나타내 볼게요.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죠. 혹은 곱하기 2b 제곱분의 1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부호 먼저 결정하자. 부호가 마이너스가 하나 있기 때문에 답의 부호는 마이너스로 결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약분 파티. 자, 2일은 2, 2, 3, 6. 그죠? 그리고 더 이상 수는 분자 이제 3이 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b의 제곱, b의 제곱 그대로 다 약분돼서 분모에 오는 건 없고요. 1이니까. 그리고 a 곱하기 a 세제곱은 a의 4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1번 정답은 마이너스 a, 3a 4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얘는 이렇게 해볼게요. 마이너스 4a 제곱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로 바꿉시다. 마이너스 a 5제곱 b의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5a 제곱 b 세제곱 이렇게 바꿔볼게요. 부호 먼저 결정해 볼까요? 부호를 먼저 결정해 주시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가 되니까 부호는 플러스로 결정이 되는데 생략할게요. 그리고 약분 파티. 약분을 지금 수가 분자에 4 곱하기 5, 20이 올 거고요. 이제 분자예요, 분자. 그리고 a제곱 곱하기 a제곱 하면은 a의 4제곱이 될 텐데 여기 a 5제곱이 있죠. 그죠? 그대로 약분해 주시면 a 4제곱은 다 사라지고 분모에 a가 하나 남잖아요. 그래서 분모에 a가 하나 남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b의 제곱 그리고 여기는 b의 제곱이 약분돼서 없어지고 b가 하나 남으니까 b. 그래서 a분의 20b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도 요거 먼저 계산을 해주시면 a제곱 b의 4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3제곱 있었네. 선생님 못 볼 뻔했어. 그럼 요거 계산해 주시면 2의 세제곱은 8a 6제곱 b의 6제곱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마이너스 a 제곱 b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뭐로 보내셔도 되고요. 혹은 곱하기 이렇게 a제곱 b 4제곱분의 1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부호 먼저 결정을 해줄 겁니다. 부호 뭘로 결정해 줄까요? 마이너스가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면 마이너스로 먼저 부호를 결정을 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 약분 파티. 약분 파티를 해 주실 건데 보십시다. 숫자가 여기 분자에 8밖에 없네. 이거 분자에 있는 셈이니까 8. 그리고
여기 a제곱이랑 그대로 약분돼서 분자에 a6제곱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b의 4제곱, 여기 b의 4제곱 약분되면은 b의 제곱이 남는데 여기 b 하나 또 있지롱. b의 제곱 곱하기 b는 b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8a 6제곱, b 세제곱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4번 문제 보도록 하실까요? 4번 문제. 자, 4번 문제를 봐주시면 잘 따라오고 있죠잉? 계산 천천히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요거 먼저 계산할까요? 요거 먼저 계산해 주시면 얘는 마이너스가 제곱하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4, 4, 16분의 8 아니야. 찔린 친구도 있죠잉? 그리고 x제곱, y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12x 4제곱, y 세제곱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y제곱 원래 분자 있던 친구잖아요. 그래서 역수는 2y제곱분의 5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곱하기 16분의 요거 쓸 거예요. x제곱, y제곱. 그 다음 뭐 약분 파티. 부호 먼저 결정해 주려고 보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된다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약분 파티를 해야죠. 1은이 62, 그죠? 갑자기 6이 생각이 안 났어. 그 다음에 2, 3, 6, 그리고 2, 8, 1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분모에 8이 하나 남아요. 그죠? 그리고 분자에는 3, 5, 15가 남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약분을 해주시면 여기 약분이 x 4제곱 봅시다. x 4제곱 곱하기 x 제곱이 되니까 x의 6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지수법칙에. 그 다음에 이 x 제곱이랑 여기 x 제곱 그대로 약분되고 x가 아니라 y네. y 제곱이랑 y 제곱 그대로 약분되고 여기 y 세제곱 남았지롱. 그래서 y 세제곱. 그래서 8분의 15 x 6제곱 y 세제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렇게 분자에 태우셔도 되고 옆에 이렇게 따로 떼어내셔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두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대요. 삼각형 높이 h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가봅시다. 지금 넓이가 같았는데 지금 요 아이를 통해서 넓이를 좀 정확하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넓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넓이를 s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x의 세제곱 분의 2, 3, 6 아니에요. 2의 세제곱이에요. 8, y 6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곱하기 2분의 x 세제곱 y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약분 파티를 어떻게 하느냐 잘해야죠. 이렇게 약분해 주시고 1은이 2, 4, 8 이렇게 되겠죠. 분모에 남는 건 없고 분자에 4 하나 남고요. 여기 y 6개, y 1개, 즉 y의 7제곱이 남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삼각형의 높이도 4y 7제곱이 된다는 거죠. 요걸 이용을 해서 식을 세워주실 수가 있어요. 삼각형, 잠깐만 밑변을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제곱이 있으니까 3, 3, 9x 4제곱 y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곱하기 9x 4제곱 y제곱 곱하기 높이 h가 되는데 그렇게 했더니 그게 4y 7제곱이 나왔다는 그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변에 요 친구의 역수를 곱해주시는 거죠. 요 친구의 역수를 곱해주시면 4y 7제곱 곱하기 요거 역수는 9x 4제곱 y제곱 분의 2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우리 등식의 성질 기억나시죠? 1학년 때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만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맞아요? 가십시다. 어떻게 가실 거냐면 약분되는 수는 약분이 되는 게 없고요. 그러면 분모의 9, 분자의 4, 2, 8이 남고 그 다음에 y제곱 여기는 y가 7번 곱해진 거에서 2번이 없어지니까 y 5제곱이 남는 거고 그죠? 그럼 더 이상 뭐 할 거 없죠. 분모의 x 4제곱, 분자의 y 5제곱. 그래서 9x 4제곱 분의 8y 5제곱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많은 친구들이 좀 싫어하는 유형이기도 하죠. 14번.
어떤 식의 마이너스 2a 제곱 b를 곱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나누었더니 5ab가 되었대요. 이때 바르게 계산식. 계산 얘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 그 유형의 문제입니다. 일단은 이런 문제 푸실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잘못된 식을 통해서 어떤 식을 알아내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이 잘못된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어떤 식을 A라고 할까요? A식. 그래서 A라는 식에 얘를 원래 곱해야 되는데 나눴대요. 그러니까 나누기 마이너스 2A 제곱 B를 했더니 답이 5AB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A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거냐. 원래 마이너스 2A 제곱 B 분의 A가 이렇게 5AB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A만 알고 싶으면 양면에 마이너스 2A 제곱 B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는 5AB 곱하기 마이너스 2A 제곱 B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계산할게요. 부호 마이너스로 결정해 주시고 5, 2, 10 A 세제곱 B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식을 구해주신 다음에 두 번째 바르게 계산해야죠. 원래는 마이너스 10A 세제곱 B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 제곱 B를 곱할 거라고요. 자, 그러면 부호 먼저 결정할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마 만나서 플러스로 결정이 되니까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수끼리 계산해 주시면 10에서 2를 곱하면 20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20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A 세제곱 A 제곱이니까 지수끼리 더해서 A 5제곱. 여기 B 제곱, 여기 B 하나 있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서 B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0 A 5제곱, B 세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네모 안에 알맞은 식을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얘네들을 다 간단하게 해봅시다.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세제곱이 마이너스 1에도 세제곱, 2에도 세제곱, x에도 세제곱, y제곱에도 세제곱이 되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고요. 2를 세제곱하면 6 아니에요. 2 곱하기 3 아니에요. 2를 3번 곱하는 거예요. 8입니다. x 세제곱, 방금 찔린 친구들이 있었죠. y의 2, 3, 6제곱 곱하기 네모 얘는 나누기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를 제곱을 해주시면 플러스가 되고요. 4를 제곱하면 16, x세제곱을 제곱하면 x의 6제곱 그리고 y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일단 요거 좌변 문제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고 갑시다. 그러면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 기억나시죠?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얘네들 차례 바꿀 수 있어요. 교환법칙. 그래서 네모 곱하기 마이너스 8x 세제곱분의 y 6제곱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꿀 거고요. 뒤에 거 역수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x 6제곱 y 제곱분의 16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에 의해서 얘네들을 먼저 결합을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네모 곱하기 부호는 마이너스가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결정이 되고요. 8, 1은 8, 8이 16 이렇게 되겠죠. 또 약분할 수 있는 거 볼까요? y 약분되는구나. y제곱. 얘는 y가 4제곱이 남고요. 그러면 분모 같은 경우는 x세제곱 곱하기 x6제곱이니까 x의 9제곱 이렇게 되죠. 3에서 6을 더하면 지수끼리 더해야 되니까. 그리고 얘는 y에 얼마가 됩니까? 4제곱이 되고 앞에 수가 2가 남았었네요. 이렇게. 그랬더니 요거를 계산했더니 얘가 된다고 했으니까 얘도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고요.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를 생략을 할 거고 그리고 x세제곱을 제곱을 해주시면 x의 6제곱 그리고 3을 제곱하면 9, y 제곱하면 y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나는 네모만 구하고 싶어요. 게임 끝나네요. 양변에 이 친구의 역수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네모는 x 6제곱 분의 9y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지금 역수 곱해야 돼요. 2y 4제곱 분의 x 9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약분을 또 하십시다.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가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결정이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x 6제곱 이렇게 x끼리 약분을 하면은 분자에 x의 세제곱이 남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 세제곱이 남고 2랑 9는 약분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분모의 2, 분자의 9 그대로 적어주시고 y도 약분해 주시면 이렇게 그래서 y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y제곱분의 9x 세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잘해주셨고 1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음을 계산해 달라고 하네요. 이번 단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항식, 다항식 계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요 식들을 계산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 이렇게 분배를 해볼게요. 분배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428x제곱 이렇게 분배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46, 24xy 이렇게 되겠죠. 3y로 분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더하기 38, 24xy 그리고 이렇게 분배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35, 15y 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동류항 항상 동류항 정리 잊지 마세요. 보니까는 동류항이 얘네들 계산하는 거밖에 없네요. 근데 어차피 상쇄돼서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그죠? 어차피 없어지고요. 나머지 마이너스 8x 제곱 빼기 15y 제곱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식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계산 순서 조심해주세요. 나누기 얘를 먼저 계산하시고 요렇게 계산하셔서 마이너스로 분배를 하신 다음에 동류항 정리. 앞에 있는 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분수로 고친 다음에 계산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 나눗셈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뒤에 오는 마이너스 9xy를 분모로 보낼 수 있고요. 여기 앞에 오는 식인 3x제곱 y제곱 빼기 6xy 그 다음에 더하기 9xy제곱을 분자에 올릴게요. 그죠? 빼기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이 부분 따로 계산해야 돼서 이렇게 괄호를 중괄호 한 다음에 저기로 할게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뒤에 있는 거 역수 2분의 x의 역수는 x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x분의 2로 이렇게 분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분배를 해주시면 x가 하나 약분이 되고 이 2는 4 그리고 x 하나 남고 y 분자에 이렇게 남겠죠. 4xy 분모는 생략을 해줬어요. 어차피 1만 남아서 그럼 이렇게 분배를 해주시면 부호는 마이너스 x 하나 약분이 되고요. 3이 6 그리고 y 분모는 없어졌으니까 1만 남았으니까 그대로 생략을 했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냐면 요 앞에 부분 있잖아. 이 앞에 부분을 요렇게 각각 약분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친구 약분을 한번 해보자. 약분을 해주시면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 3일은 3, 3, 3, 9 이렇게 남고요. x 하나씩 약분되니까 분자의 x 그리고 분자의 y 이렇게 남네요. 3분의 1 xy, 마이너스 3분의 1 xy가 되고요. 가운데 있는 친구 약분해 볼게요. 일단 부호가 마마 만났으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약분이 되죠. 3분의 2 xy 그대로 약분이 돼서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로 결정이 되고요. 99 약분돼서 없어지고 x 하나 약분되고 y 하나 약분돼서 분자의 y만 이렇게 남고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분배를 해주세요. 그럼 마이너스 4xy 더하기 6y 이렇게 남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동류항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동류항 찾아볼게요. 뭐뭐 있나. xy항 그리고 xy항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를 귀찮지만 통분해서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빼기 3분의 4는 3분의 3, 4, 1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3 xy 빼먹지 마시고요. 얘랑 동류항이죠.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더하기 5y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3분의 2밖에 없네. 그래서 더하기 3분의 2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복잡한 식 형태이기 때문에 계산하실 때 대충대충 하시지 마시고 좀 빡 해가지고 제대로 해주세요. 17번 갈게요. 자, 요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을 때 ax 빼기 by 제곱일 때 a, b의 값을 각각 구해달라고 하는데 일단 좌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란 소리예요. 정리해서 x 앞에 있는 개수 a 찾고 y 제곱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b 찾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어떻게 할 거냐면 앞에 있는 식은 선생님이 이렇게 쪼개서 각각 약분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3, 3 약분되고 XX 약분이 되니까 X 항이 하나 남고요. 뒤에는 마이너스 3 약분되고 그럼 얘는 분자에 2가 남고 XX 약분되고 Y제곱, 분자에 Y제곱이 남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 조심해주세요. 마이너스 하신 다음에 요거를 이제 통째로 계산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마이너스로 분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분수 계산하실 때 이런 거 좀 주의를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선생님 괄호를 해가지고 요렇게 얘도 이렇게 쪼갤게요. 그럼 이렇게 요 부분을 약분해 주시면 1은 2, 2는 4. x는 약분돼서 분자에 x, 그리고 y는 없어지겠죠? 약분돼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 약분해 볼게요. 플러스로 부호 결정되고요. 2 약분돼서 없어지고 xx 약분돼서 없어지고 y 하나씩 약분돼서 분자에 y제곱이 남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얘는 마이너스로 분배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x 빼기 2y제곱 분배 마이너스 2x 빼기 y제곱 부 조심해주세요. 그 다음에 동량 묶을 겁니다. x 빼기 2x는 마이너스 x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y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y제곱은 마이너스 3y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a, 즉 x 앞에 있는 개수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지금 y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b인데 마이너스 b가 3이니까 b는 얼마요? 그냥 플러스 3 되겠죠. 마이너스를 이제 둘 다 떼면 되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플러스 3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18번 가보도록 할게요. 18번을 봐주시면 짠. 자, 부피가 요렇게 돼인 직역면체의 밑넓이가 6a제곱 b일 때 높이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직역면체 부피 구하는 공식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도 해보셨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초등학교 때도 나왔었나? 아, 초등학교 때는 건널비가 나왔었나? 아무튼. 자,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이 부피가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건데,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부피 자리에 이 친구를 한번 대입을 해주시면, 선생님, 요거를 먼저 적을게요. 밑넓이가 6a 제곱 b 그리고 높이를 h라고 할게요. 보통 높이를 h라고 많이 표기를 합니다. 곱하기 h를 했더니 그 부피가 18a 세제곱 b 빼기 12a 제곱 b 제곱이 돼요. 우리 도형의 길이 혹은 넓이, 건넓이, 부피에 대한 지식은 고3 때까지 계속 나올 지식이니까 혹시 까먹은 친구들은 반드시 복습을 하세요. 뭐 1학년 교과서를 보시든지 문제집을 보시든지 반드시 복습을 해서 관련 공식들은 새벽 2시에 누가 깨워서 물어봐도 달달달달게 외울 정도가 잠결에라도 툭툭툭 튀어나올 정도가 있을 정도로 숙지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새벽 2시에 전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나는 h만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양변에 6a 제곱 b를 나눠주세요. 그래서 h는요. 6a 제곱 b 분의 18a 세제곱 b 빼기 12a 제곱 b 제곱 이렇게 돼요. 여기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죠. 이렇게 쪼개서 약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을 쪼개볼까요? 왼쪽을 약분해보면 6일은 6, 3, 18 그리고 a제곱 그리고 여기는 a제곱이 약분돼서 분자에 a만 남고요. bb 그대로 약분돼서 사라지고요. 분모는 없죠. 1만 남은 거겠죠. 그래서 생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부호를 마이너스로 결정해 주시고 6일은 6, 6, 2, 12
분자 2 남고요. a제곱 그대로 약분되고 b 하나 약분돼서 b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엔 내가 구하고 싶은 높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a 빼기 2b가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에서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보자. 선생님,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혹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러면은 밑변과 높이를 알아야 돼요. 그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이 색칠된 스카이블루인가요? 하늘색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를 알기가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알기가 힘들어요.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거야, 뭘 쓸 거야, 그지? 그러면 못 구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그지? 우리가 넓이 구하는 공식을 그동안 배웠던 걸 총동원을 해가지고 만약 이제 삼각형 넓이로 안 되면 다른 방식으로 넓이 구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 아시죠? 이렇게 직사각형 넓이. 이렇게 직사각형 넓이에서 요 직각삼각형 넓이 구하실 수가 있잖아요. 얘는 이제 밑변과 높이가 주어진 셈이고요. 이 직각삼각형도 밑변과 높이가 주어진 셈이고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도 밑변과 높이가 주어진 셈이잖아요. 그죠? 선생님 여기 없는데요? 높이 없는데요? 에헤이. 아마추어 같이. 자, 여기 요만큼의 길이가 똑같이 4비일 거예요. 그죠? 4비예요. 4비. 우리가 이제 직사각형의 성질은 2학기 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선상으로는 직사각형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4비에서 2를 뺀 거. 밑변 길이 나온 거죠. 그죠? 얘는 나와 있고요. 요만큼 부분은 여기가 3a면 여기도 3a일 거거든. 그 3a에서 3을 뺀. 그럼 길이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이 세 개의 직각삼각형 넓이를 빼는 방법으로 가시면 나머지 부분의 이 스카이블루 부분의 넓이가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갑시다. 자, 그럼 전체 직사각형 넓이가 얼마가 돼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3a 곱하기 4b는 얼마요? 12ab가 될 거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들을 다 더한 걸 통째로 뺍시다. 통째로 뺄게요. 그럼 요만큼의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를 먼저 할게요. 뭐 밑변 곱하기 높이나 높이 곱하기 밑변이나 교환법칙 성립이 되니까 3a 할게요. 2분의 1 곱하기 3a는 2분의 3a잖아요. 그대로 2분의 3a라고 적을게요. 2분의 3a 곱하기 밑변 4b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이거 중괄호로 바꿔야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이 부분의 넓이는 2 곱하기 3 나누기 얼마예요? 3이죠. 빼기 더하기 3. 요거 더한 거 한꺼번에 뺀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더하기 3번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4b는 2b가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3a 빼기 3. 이렇게 이 식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12ab 빼기 갑시다. 이렇게 분배를 해주시면 이 약분이 되고 여기는 2가 남고 2, 3, 6ab 그리고 부호는 마이너스 2 약분돼서 3a 더하기 여기 있는 3 2b로 분배를 해주시면 더하기 3이 6ab 빼기 2, 3, 6b 이렇게 되겠죠. 그죠? 바로 마이너스를 분배하셔도 되는데 혹시 괄호 안이 동량 정리되는 친구 있으면 정리하고 가세요. 그래야지 계산 실수를 덜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6ab 더하기 6ab는 12ab가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b 더하기 3 이렇게 될 겁니다. 갑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로 분배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12ab 빼기 12ab 더하기 3a 더하기 6b 빼기 3 분배 잘 해주셨죠? 근데 12ab 빼기 12ab는 빵이니까 그대로 상쇄돼서 없어지고요. 결국 남는 아이가 얘네. 그죠? 얘는 이제 동량이 없으니까. 그래서 답은 3a 더하기 6b 빼기 3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